안녕하세요. 한동진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커피를 자주 즐기시나요? 커피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굉장히 좋은 기계들을 많이 가져다 놓고 커피를 매니악하게 즐기시기도 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커피를 즐기곤 합니다. 다만 카페에서처럼 즐기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 저렴한 에스프레소 머신과 핸드드립 용품들을 사놓고서 커피를 즐기곤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렌딩 우유를 이용해서 깊고 풍미가 좋은 카페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특히 집에서 카페 라떼를 즐기실 때 커피 맛이 너무 밍밍하거나 우유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커피 추출 방법을 하나 꿀팁으로 드리고 블렌딩 우유로 우유의 풍미가 아주 좋아지는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카페에서 일하는 분이시라면은 이 레시피를 직접 사용해 보셔도 손님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만의 특별한 카페 라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블렌딩 우유를 통해서 만드는 카페 라떼의 총량의 컵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한 10온즈 정도가 적당합니다. 12온즈나 16온즈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우유의 양이 커피의 양보다 비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커피 맛이 좀 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온즈가 적정량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만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12온즈나 16온즈를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은 아이스 커피는 그렇게 적용하되 따뜻한 커피는 10온즈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품목을 하나하나씩 일단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블렌딩 우유이기 때문에 우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유는 브랜드 따지지 않고 만드셔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의 느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무 우유나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멸균 우유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일반 우유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저는 일단 간편하게 편의점에서 서울우유 500ml짜리를 하나 사왔습니다. 우유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 블렌딩 우유에서 가장 핵심이 될 재료인데요. 바로 이 제품 소프트 믹스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앞면 표기사항에 보시면 지방 5%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5%짜리, 10%짜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5%짜리를 사용하는 게 좀 덜 느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짜리나 10%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그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길 원하신다면 테스트를 해보시고 바로 해보시길 원하신다면 5%짜리를 사서 바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믹싱볼 같은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맛이나 향의 느낌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저는 헤이즐넛 향 시럽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시럽 제품 중에서는 땡땡향 시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럽들을 사용하셔서 변형한 다른 제품, 다른 음료로서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단맛이나 향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아예 넣지 않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원두 커피가 필요하겠죠? 저는 제가 직접 볶은 로부스타 블렌드를 사용을 했고요. 얼마 전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로부스타 블렌드 그리고 로부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오신다면은 로부스타 커피가 이런 달달한 커피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준비된 품목들을 비율별로 섞어줄 건데요. 이 영상에서는 한 잔 분량의 비율로 섞어줄 거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온즈에 해당하는 한 잔 비율을 만들겠습니다. 우유를 일단 160g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절반인 80g까지 소프트 믹스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헤이즐넛 시럽은 한 잔 기준에선 5g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대용량으로 만들어 두실 때 1리터 정도 기준으로 한 병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럴 때는 한 20g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딩 우유를 만들었는데요. 이 우유는 바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의 경우에는 밀폐 용기에다가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만들어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최소 3시간 이상은 숙성해 두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추출을 해서 이 블렌딩 우유와 섞인 카페 라떼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블렌딩 우유 레시피와 커피 맛이 너무 밍밍하게 느껴지는 카페 라떼에서 보완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이나 매장에서 커피를 추출할 때 추출량만 조절한다면 그 커피 맛이 개선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추출할 때 내가 넣은 원두 양 대비 2배수 이상 추출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집에서 자동 머신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2배수 이상으로 추출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의 농도는 추출량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출된 커피 안에는 물과 커피의 고형분이 섞여 있는 비율이 달라졌을 때 농도감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메리카노를 드실 때 조금 더 커피 향의 깊은 풍미를 느끼기 위해선 추출량을 늘려서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카페 라떼를 위한 커피 추출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커피 추출량을 알려드릴 건데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커피를 넣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그 추출량을 대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내가 넣은 원두량 대비 1.7배수 정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18g을 커피를 투입해서 30g 정도 가량의 커피를 추출해 주시면 카페 라떼를 만들었을 때 첫 맛에서 굉장히 진한 커피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1대 1.7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스 카페 라떼로 만들려고 하실 때는 아래에 시럽류가 좀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저어서 사용을 하세요. 스티밍한 블렌딩 우유와 커피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우유를 부어서 맛을 보기 전에 원두 커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두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커피 구매처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26년도부터는 로부스타 커피가 아주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24년도부터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커피들이 세계 커피 지수에 의해서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상승하면 상승했지 폭락의 소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로부스타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피들은 다시 유행하게 될 겁니다. 특히 믹스 커피나 캔 커피에서 주로 로부스타 커피를 맛보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로부스타 커피들을 아주 저렴하게 파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점점 오르는 이 커피 납품 가격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로부스타 커피도 충분히 고객들에게 좋은 커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점을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해당하는 영상은 위쪽 카드를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렌딩 우유를 커피에 부어 볼 건데요. 일단 아까 스티밍 하는 걸 보셨겠지만 우유 거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스티밍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커피 머신, 브레빌 같은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티밍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우실 거고요. 저도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지만 커피만 추출되는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밍은 할 수가 없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우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우유보다 굉장히 풍미가 짙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에 대한 꿀팁을 똑같이 적용해서 만들었던 커피다 보니 굉장히 커피 맛이 진하고 우유의 풍미가 잘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공유하는 레시피에서는 단맛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든 레시피이기 때문에 단맛이 조금 더 보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럽류만 조금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가리지 않고 언제나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메뉴인 카페 라떼를 좀 더 특색 있고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블렌딩 우유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판매하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한번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먹었던 카페 라떼와는 전혀 다른 카페 라떼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